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직 미혼인 직장 여성이에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벌써 유부녀가 되어 있었을 테지만 작년 봄 결혼 예정이던 예비 남편과 파혼했습니다. 결혼 예산을 짜고 계획하는 차에 예비 시댁에서 저더러 현금 예단이며 혼수를 더 하라길래 이걸로 싸우다 파혼했어요. 예약한 게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준비 중 헤어짐이 맞겠네요. 저희 커플은 원래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단은 제가 예물을 받는 경우에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하나 받은 거 없이 결혼 비용 반반 부담하는데 현금 예단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아주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요. 파혼 직접적인 이유는 무리한 예단비 요구였지만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남편에 대해 전혀 몰랐던 면모를 알게 되어 실망하게 되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은 제가 결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주위에는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댁이나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꽤 많이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한 친구도 물론 있어요. 단톡방에서 주로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나는데요. 친구들이 말하는 결혼하고 힘들다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또는 시댁이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다.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저는 친구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귄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본 모습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상대자가 실력 좋은 배우가 아니고서야 자기 원래 모습을 속여봤자 얼마나 속일 수 있겠나 싶었고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 결혼 후에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는 안 해야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창 연애 중이었고 남자친구가 좋을 때라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다 생각했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야 그게 얼마나 자만이었는지 알았지만요. 친한 친구 중에 3년 전 이혼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결혼 1년 만에 아이 없이 초스피드 이혼을 한 친구예요. 제가 결혼하겠다는 소식 전했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게 신랑감 선택했겠지만 너 알지? 내 전 남편 놈 말이야.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건데 결혼 전에 남편감이 자기 부모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잘 보고 결혼해야 한다? 생각보다 결혼 전에는 원래 모습 아는 거 쉽지 않아. 내 말은 결혼하면 두 부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야. 자기 부모한테 독립한 인간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봐. 나 왜 이혼한 줄 알지? 홀어머니는 참았지만 마마보이는 진짜 못 참겠더라. 친구는 직접 경험해본 거니 저에게 당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결혼하겠어? 그럴 사람 아니니까 결혼 결심한 거지. 나는 뭐 안 그랬나?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더라. 나도 전 남편이 결혼 전에는 나한테 다정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너도 봐서 알잖아. 근데 결혼하니까 완전 나한테 하는 걸 자기 엄마한테 똑같이 하는 거 있지? 전화하는 것만 들으면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마누라인 줄 알 정도로 말이야. 남편놈이 뭐랬는 줄 알아? 자기 엄마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이니까 엄마 말은 하늘처럼 생각하고 살라더라. 참나. 나 그래서 이혼한 거야. 웃을 일은 아니지만 지난 일이니 친구와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친구가 해준 당부의 말이지만 설렁설렁 들었어요. 설마 그런 남편이 저한테 당첨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좋아했고 결혼 약속까지 한 사람이 마마보이에 대리효도까지 바라는 한마디로 최악의 남편감이었더군요. 게다가 거지근성까지 있었고요. 물론 연애만 할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건 2년 정도 되었고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 남자친구는 지인들에게 소개해주면 늘 사람이 너무 좋다, 서글서글하고 여자에게 참 다정하다
하는 칭찬만 나오는 성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세심할 정도로 잘해주었고 다정하며 순했어요. 여러 다른 조건들도 나쁘지 않아서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있으면서 남자 소개받을 일이 꽤나 많았는데 남자친구 만나기 전 소개팅에서는 저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그다지 없었어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만나봤고 의사나 검사도 만나봤습니다만 제가 느낀 건 그 사람들은 잘난 값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개중에 저한테 꼴값 떨던 남자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가족끼리 하는 작은 사업을 부모님과 같이 하고 있었고 다정하고 순한 사람을 만나니 너무 좋았어요. 나이 차이도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고 이 정도면 정말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성격이나 취향도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남자친구는 연애하는 동안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에게 잘해줬어요. 정서적으로도 충분한 사랑을 줬고 만날 때마다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뭐라도 하나 사서 손에 들려 집에 보냈고 어디 가면 저희 부모님 드리라면서 작은 것들도 사서 주기도 했습니다. 교제 기간 2년 넘어가면서 둘 다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직장에 다닌 지 꽤 돼서 지금 결혼해도 좋겠다 싶었기에 이듬해에는 결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도 결혼 논의를 시작하면서 살짝씩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 커플은 다투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요. 한 번은 결혼 비용 의논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어요. 결혼 말이 나오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기 전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비용에 대해서 미리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반반 결혼을 하자고요. 반반 결혼은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먼저 조심스레 제안한 거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느라 사실 결혼 비용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현금은 3천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 보증금으로 7천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가용자금은 딱 1억 정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 사업을 돕기 전에 중견기업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거라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돈 많이 모아놨을 거란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제가 결혼자금 말할 때마다 돈 있으니 걱정 마라 했지만 결국 모은 건 4천 남짓이더군요. 물론 4천도 적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니까 사회생활 늦고 이래저래 썼나 보다 생각했고 돈 걱정하지 마라 모아놓은 돈 많다 허풍을 떨었지만 사랑하니까 그냥 넘겼습니다. 그 사람 기죽을까봐 더 걱정스러워 최대한 언급 안 하고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릴 때나 그 후에도 신혼집 문제되기 전까지 말씀 안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저보다 돈을 못 모아놓은 것 때문에 결혼 비용이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월급이 아직은 너보다 적고 모은 돈도 많이 없는 거 알지? 어차피 집 얻으려면 대출도 받아야 하니까 우리 반반 결혼하는 거 어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하고 이런 공식은 없어졌다더라. 결혼 비용 얘기를 꺼내며 비용을 반반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부터 집 구하는 비용까지 반반 결혼을 하자길래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을 꺼냈죠. 반반 결혼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나는 결혼하는 것만 반반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아. 오빠가 반반 결혼하자는 건 우리 결혼 생활도 반반씩 공평하게 하자는 의미 맞지? 우리는 맞벌이라 둘 다 바쁠 테니까 결혼하면 가사랑 육아도 반반으로 했으면 좋겠어. 명절 때나 가족 행사도 공평하게 하자. 그건 동의하는 거지? 그럼 예단이랑 예물도 아예 생략하고 다른 거에 보태자. 그런데 남자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아. 예단 예물이야 생략하던 말던 너 마음대로 해. 뭐 결혼하고 나면 가사랑 육아도 동등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그건 나도 동의해. 근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양가에 똑같이 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원래 해오던 관습이 있는데 어른들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결혼해서 차차 의견 맞추며 살자. 아, 시대가 바뀌었으니 반반 결혼하자는 게 돈 앞에서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그럼 나는 굳이 반반 결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비용만 똑같이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빠, 진정한 반반 결혼은 모든 게 다 동등히 해야 하는 거야. 저는 요즘 세대가 많이들 한다는 반반 결혼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였는데 남자친구는 평소답지 않게 예민하게 반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쎄, 나는 반반 결혼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둔 건 아니었는데 네가 그런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비용만 합리적으로 각각 부담하자는 건데 뭐가 그리 복잡해. 네 부모한테는 내가 당연히 잘해드릴 거고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서로서로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오빠, 자기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잘할 생각을 해야지 왜 배우자한테 그걸 원해? 에이, 우리 그러지 말자. 나도 오빠한테 우리 부모님께 잘하는 것까지 안 바랄 테니까 오빠도 나한테는 바라지 마. 저는 사실 그때 대화를 하면서 좀 의외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던 남자친구의 새로운 모습을 본 거였는데 하필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이라 내심 놀랐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제가 자기 주장이 이리 센 줄 몰랐다면 놀라는 눈치였고요. 어쨌든 그때는 심각하지 않게 넘어갔지만 사실 파혼의 불씨는 이때부터 지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약속하고 나서 먼저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혼 비용 반반하기로 했다는 말을 했을 때 저에게 따로 우려의 말을 하시긴 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저 역시 부모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었기에 둘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라 하고 넘어갔어요. 남자친구는 대접받아가며 우리 집에 인사를 드렸건만 문제는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예비 시부모를 먼저 알고 지낼 생각은 전혀 없었던지라 결혼 약속하고 처음 인사드리게 된 거였어요. 예비 며느리가 처음 인사하러 가면 보통 손님으로 가는 거니 저도 최대한 차려입고 선물 들고 찾아뵈었습니다. 물론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위해 식사도 맛있는 거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드렸고 식사하면서 예비 시부모님 묻는 말에 성의껏 대답해 드렸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신부감한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셨겠어요? 그 중에는 다소 무리한 질문도 있었지만 최대한 다 대답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고 어머니가 그 집의 서열 2위라는 게 대번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묘하게 대화가 오고 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결혼 준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우리 밑에서 일을 시작한 게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모은 것 알고 있지? 관습대로 하자면 우리가 땡빚을 내서라도 집을 해주는 게 맞겠지만 마침 둘이 결혼 비용 반반하고 대출받아서 시작한다길래 마음이 놓였지 뭐냐. 안 그래도 결혼한다 했을 때 집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어쩔까 하고 걱정했거든. 아무튼 너희 둘이 도움 안 받고 한다니까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예단은 어찌할 건지 생각해봤니? 내가 너 온 김에 아예 대충 목록을 줄까 하는데 가서 친정엄마랑 미리 상의해볼래? 네? 예단이요? 저희 반반 결혼하면서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건 생략하기로 했는데요. 오빠가 그건 얘기 안 했나 봐요. 갑자기 예단 말씀을 하시길래 당황한 저는 예단 예물 생략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는데요. 어머니는 약간 놀란 듯한 얼굴로 어머! 나는 금시초문인걸? 글쎄, 내 주변에는 예단 안 하고 아들 장가 보냈다는 집은 못 봤다.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나중에 서운하지 않을 것 같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의 바르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도 저희 엄마랑 상의해 볼게요. 그럼 예물로 형식적으로라도 해주시는 걸로 알면 될까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니는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물? 동현이는 예물할 필요 없다고. 너희들이 반지 하나씩만 주고받기로 했다 그러던데? 그런 거 다 허례허식 아니냐? 예물 보석 받아봤자 장롱에 처박아 놓기만 하고 나중에 다 팔아먹더라. 하지만 예단은 여자가 시집 오면서 최소한의 성의 표시야. 그거 생략하는 건 시댁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편을 드는 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엄마가 뭐 거창한 거 해오라는 건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집안 어른들 당연히 서운해하실 거야. 나중에 말 나오지 않으려면 너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예단 정성껏 하는 만큼 예쁨 받는 며느리라잖아. 그 말 듣는데 뭐랄까,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차라리 결혼 전 선물로 뭘 해드리는 거라면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예비시모 하는 말도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예단 정성껏 하면 예쁨 받는 며느리라고 하는데 그 말 들으니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단으로 예쁨을 받는다뇨. 그럼 반대로 남자친구도 우리 부모님한테 예쁨 받으려면 반반 결혼할 게 아니라 집이라도 해오던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드는 선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는 더 주는 거 없이 반반 결혼해 대출까지 반반 갚자고 했으면서 받으려는 태도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반반 결혼하자고 한 거 받아들인 이유는 제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그리 깨어있는 여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나이대의 남자가 진짜 돈 잘 버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또 집이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관습대로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해온다고 해도 그게 전부 빚이면 결국 결혼해서 같이 갚아야 하는 거니까요. 최대한 두 사람 돈을 합쳐 집을 마련하면 대출도 줄일 수 있고 또 양가 부모님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반반 결혼 수긍한 겁니다. 그런데 첫날 인사 온 자리에서 이러니 참 씁쓸하죠. 그 다음 대화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남자친구 부모님 두 분이 나쁜 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통의 대한민국 평범한 부모셨고 제가 뭐 대접을 못 받고 온 건 없습니다. 다만 짧게 나눈 대화에서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걸 느꼈던 건 제가 이 결혼을 과연 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며 혼란스러워진 게 문제였죠. 하지만 그 일로 남자친구에게 이 결혼 관두자는 말을 섣부르게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나 그 사람 가족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더 가져볼까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양가 인사를 하고 상견례 날까지 조율을 마치고 나서는 그 댁에서 저를 완전히 그 집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했고요.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 뭔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한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자꾸 결혼을 안 해야 하는 이유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다정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여겼던 것도 자꾸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남자친구도 저와 결혼하는 걸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그 전과는 살짝 다른 태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데이트하는 걸 일일이 부모 허락받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제 기억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날 잡으니까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에게 저와 데이트하거나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게다가 예비시모와 전화 연락을 하는 게 제가 의식을 해서인지 전보다 더 빈도가 높아진 듯 했습니다. 그 전에도 저와 데이트를 하는 중에 남자친구가 엄마에게 자기 위치나 귀가 시간을 보고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예비시모는 제가 인사드리고 나서부터 유독 남자친구가 귀가가 늦는다거나 외박하는 일에 민감하게 구셨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완전한 독립을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저와 만나는 중간에도 어머니와 전화 3통은 기본이고 11시까지 안 들어가고 있으면 어디인지 언제 들어올 건지를 묻는 전화가 계속 옵니다. 너무 싫은 건 저와 같이 있는 걸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는 꼭 바꾸라고 하셔서는 쓸데없는 말을 몇 마디 하십니다. 예, 너무 늦은 시간에는 너도 집에 가야지?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내 남편 될 사람 붙잡아두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날 잡았으니 더 조심해야지.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했으면 몰아 쏘아붙이기라도 할 텐데 남의 엄마이니 네 하고 대답밖에 더 하겠나요? 한 번은 주말 껴서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그걸 자기 엄마한테 시시콜콜 얘기를 했는가 봐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결혼 전에는 조심하자면서 우리 엄마가 너 외박하는 거 괜찮은 거냐고 걱정하시더라고. 아무래도 이제는 양가 부모님이 다 아시니까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가 너 안 좋게 보실까 봐 그냥 여행 안 간다고 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의 언행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30 넘어서 남자가 결혼할 여자친구랑 여행 가는 걸 엄마한테 시시콜콜 말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랑 데이트할 때 저희 가끔 저희 부모님께도 맛있는 걸 손에 들려보내곤 했는데 그때부터는 저와 데이트하고 나면 꼭 자기네 엄마 아빠 드실 거 뭐 사갈까 하면서 꼭 저더러 사라고 합니다. 예비 며느리가 생각해서 사다 줬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라면서요. 그뿐 아닙니다.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곳에 가면 와, 우리 엄마 여기 오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다음에 날 잡아서 같이 올까? 이런다거나 만남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가 그랬대, 엄마가 어쩌고를 달고 살더군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사귀는 2년 동안 저 인간이 저렇게 엄마를 챙기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랑 안 만나는 날은 자기 엄마랑 같이 장 보러 마트 가고 외식 가고 드라이브 가고 나들이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아울렛 가서 쇼핑하고 그러더군요. 결혼하면 어머니에게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게 될 테니 지금 잘해드리고 싶다나요? 솔직히 그때부터 슬슬 나 이 결혼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상견례는 한 달 후 하기로 했고 이듬해 봄으로 결혼 날만 대략 정해놓았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자친구는 신혼집을 어찌 얻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출퇴근이 먼 건 싫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가까운 곳은 아무리 평수 작은 아파트라도 우리 둘 가진 돈으로 어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집 근처는 그나마 제가 출퇴근도 수월하고 집값도 조금은 더 저렴했어요. 남편도 부모님 사업장까지 거리도 30분 정도로 괜찮았고요. 우리가 친정집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엄마가 전세 올려받은 여윳돈이 마침 생겼다며 1억 정도를 지원해주겠다 하셨습니다. 반반 결혼하기로 했다고 마다했지만 친정부모님은 빚을 갚느니 돈을 모으라면서 굳이 주겠다 하셨어요. 그 정도면 제가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고 남자친구 돈 합치면 대출 없이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남자친구는 입이 귀에 걸렸죠. 말은 반반이라 했지만 본인 처지가 여의치 않아서 그러자한 건데 우리 부모님 도움을 뜻하지 않게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도 마음이 갈팡질팡하더라고요.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결심을 서게 해준 일이 일어난 건 며칠 후였습니다. 아마도 친정에서 돈 보태준다는 말이 예비시모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예비시모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시댁에 갔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앉아라 하시더니 찬바람이 쌩쌩 부시더라고요. 방석도 안 주시길래 바닥에 앉았는데 차 한 잔도 안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멘붕이었습니다. 신혼집 얻는데 네 부모님이 큰 도움 주신다고 하셨다지? 이러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네 하고 대답하자 하시는 말이 아니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셋값 보태주는 거면서 왜 너네 친정 가까운 데로 얻는 거니? 우리 아들 대리사이 드리려는 거야?
결혼하면 원래 시댁 옆에 살아야 하는 건데 우리랑 상의 하나 없이 이런 경우는 없는 거야. 근데 가만히 예비 시모 말을 듣자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돈 보태주신 건 분명 좋은 일이고 감사해야 하는 건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시모가 그 뒤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예, 그러지 말고 그 돈 보태주시면 우리 집 근처로 집 얻겠다고 말씀드려라. 어머니, 그럼 제가 출퇴근하는 것만 하루에 2시간씩 걸려요. 저 출퇴근 때문에 친정집 근처에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워요. 그러자 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그럼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너 출근하기 편하자고 내 아들을 처가 근처로 대리사위 데려가겠다는 거니? 부모가 아주 딸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별수를 다 쓰는구나. 이러시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뭐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리 박차고 나오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 어떤지 잘 알겠고요. 오늘 이 일은 저희 부모님과도 상의해봐야겠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건 우리 부모님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희 원래 반반 결혼하기로 했던 거 아시잖아요. 뭐?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뭐 너한테 아쉬워할 것 같니? 너야말로 집에 가서 엄마랑 잘 상의해봐라. 우리가 지금 당장 너희한테 돈은 못 준다마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사업체 물려받으면 다 니들 돈 된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뭐가 너한테 이득인지 잘 생각해봐라. 저는 그 집 나오면서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결혼 접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중에 물려받을 사업체요? 누가 들으면 무슨 대단한 회사라도 운영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작은 인쇄소 하십니다. 물론 기계도 많고 일도 많긴 하겠죠. 남자친구가 물려받으면 먹고 살만 할 거고요. 근데 기계 들이느라 빚지는 바람에 아들 장가 보내는 거 돈 한 푼 보태지도 못하면서 저리 말한다는 게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자기 아들 없는 곳에서 예비 며느리에게 자기 본색 드러내고 저리 말하는 거 보면 결혼하고 나서야 뻔한 거죠. 지금도 남자친구 모든 생활을 다 알아야 하는 분인데 옆에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온갖 간섭질할 게 뻔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정에 신혼집 얻는다는 말에 발끈하면서 대릴사위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한 거고요. 그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 안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쿨하게 알겠다. 너 알아서 해라. 어련히 알아서 하겠니. 엄마는 네 선택을 믿는다. 자세한 걸 더 묻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살짝 당황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다행히 식장이며 결혼에 관련된 건 돈 들인 게 없어서 천만다행이었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며칠 생각 정리를 하고 파혼 통보를 하겠다 마음 먹었는데요. 집에서 씩씩대고 있는데 그 인간에게 전화가 와서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보고 처음 한다는 말이 참 어이없었습니다. 왜 나도 없이 엄마를 만나서 우리 엄마 속상하게 해? 이러더군요. 오빠 엄마한테 대체 뭐가 속상한 건지 다시 물어봐. 속상해야 하는 건 나야. 우리 부모님이 돈 보태주셔서 친정 근처로 집 얻는 게 왜 잘못이라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한 거 잊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시기로 한 거면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 엄마는 내가 처가 근처에 사는 게 싫으셨나 봐. 그럼 적당히 알았다고 하고 나랑 상의하겠다고 하지. 결혼 다시 생각해본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어떡해. 어쨌든 내가 잘 말씀드렸어. 엄마가 집 문제는 우리 뜻대로 하래. 대신 엄마가 너한테 말하라는 게 있어서 왔어. 집 문제는 해결했다며 다른 얘기를 전할 게 있다길래 뭔 말을 하려나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을 너희 친정 근처로 얻는 대신 너 결혼 자금 모은 거 있잖아. 오피스텔 보증금 빼면 거의 1억 돈이라며? 그 돈으로 예단이랑 혼수 제대로 해줬으면 하시더라. 집 얻는 건 너희 부모님 돈이랑 내 돈으로 하고 모자라는 건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저는
1억을 더 해오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오빠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우리 대출 안 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부모님이 돈 마련해 주시려는 거 몰라? 그리고 내 돈 1억씩이나 예단이랑 혼수로 하라는 말은 대체 뭔데? 그냥 생으로 내 돈 뜯어가겠다는 게 아니면 대체 뭐야? 야, 돈을 뜯어간다니! 너 말 조심해. 너희 집에서 돈 보태주시지만 나도 그만큼 대출을 받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이런 경우는 여자가 1억 정도는 더 해와야 맞는 거래. 사위가 처가 쪽으로 대릴사위처럼 가는 건데 무조건 더 많이 해오는 게 맞다고 하시잖아. 너 편하게 살자면 우리 엄마 말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한번 장모님이랑 상의해봐. 상의는 무슨 상의? 어이가 없다 정말. 내 돈 1억은 왜 요구하시는 거야? 이런 게 반반 결혼이냐? 애초에 오빠가 내가 돈 얼마 있다는 걸 왜 엄마한테 말하는 건데? 그 돈이 오빠네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야? 1억이고 뭐고 엉터리 같은 말 하지 마. 오빠 어머니도 그래. 돈 한 푼 안 보태주고 딸랑 4천만 원 가지고 결혼시키려고 하시면서 아들이 대출 받고 대릴사위를 가니까 1억을 더 해오라고? 됐다 그래.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할 거니까 오빠 엄마한테 가서 전해. 이러고 쪼르르 여자한테 와서 돈 내놓으라는 소리 나는 엄마 말 잘 듣는 효자 아들 평생 데리고 살라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인간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대출로 비슷한 돈을 보태니 반반 결혼이나 마찬가지라며 헛소리를 하는데 한 대 치고 싶은 거 꾹 참았습니다. 대출 받으면 그 돈은 누구 돈으로 갚는답니까? 아주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었네요. 이런 거지 같은 놈이랑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것인지. 그 정도면 파혼을 그쪽에서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래너 만나기로 한 것도 다 취소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인간이 전화를 해서는 미안하다며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과받을 생각은 없었고 다만 그동안 시간 낭비한 게 너무 아까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면 다시는 뒷말 안 나오게 깔끔하게 정리하자 싶었어요. 혹시 몰라 저 혼자 안 나가고 친정아빠 모시고 나갔고 여차하면 끼어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커피숍 밖에서 지켜보고 계시기로 했고요. 약속 장소로 갔는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일을 이렇게 만든 예비 시모가 같이 나와 앉아있더라고요. 황당했지만 무슨 말 하나 들어보려고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과하러 나왔다는 그 인간과 달리 예비 시모는 저를 보더니 대뜸 이러더군요. 너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니? 내가 너 친정 근처 사는 거 허락했고 대신 너 여윳돈으로 혼수 예단 해오라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왔어? 막말로 네 부모가 집 사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그보다 더 보태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그리 잘나서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이러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들놈은 당황해서는 자기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사과하신다면서요. 오늘 우리 뜻대로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시기로 해놓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는 가만히나 있어, 이 못난 놈아. 아들놈이 대리사이로 가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결혼하면서 숙이고 가려고 그래. 얘, 어쩔 거니? 네 친정 근처에서 살고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올 테냐?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시원하게 찾으려 나갔다가 오히려 한 방 먹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용히 끝나는 건 글렀다 싶어서 저도 그때부터는 막 나갔습니다.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저 오늘 아줌마 아들이 사과하겠다고 해서 사과 받고 다 끝낼 생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쪽같이 거지 같은 집구성이랑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아서 단단히 못 박아두려고 나온 거예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들 장가 보내는데 한 푼 보태주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면서 고맙다 하지는 못할 망정 돈을 더 뜯어내시려고 하다니요. 거지근성 참 대단하시네요. 지금 하는 행동 굉장히 추잡스러우신 거 아시죠? 야, 너 말 조심해. 엄마한테 추잡스럽다니. 정말 다 망칠 셈이야? 오늘 잘 얘기하자고 온 건데 대체 왜 이래? 남자친구 놈도 저를 말렸지만 제 말을 들은 그놈 엄마 얼굴은 이미 울그락불그락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화를 주체를 못하겠는지
갑자기 앞에 놓은 물잔을 들어서는 제 얼굴에는 차마 못 던지고 제 옆으로 확 쏟아붓더라고요. 내가 그 두 모자 얼굴에 커피를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말입니다. 너 인연, 말이면 탄 줄 알아? 어른한테 버릇없이 미쳤니? 남자친구 놈은 자기 엄마가 물 쏟아붓는 거 보고 놀라서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에게 그렇게 심하게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아줌마죠. 오빠도 똑바로 들어. 너나 너네 엄마는 내가 호구인 줄 알아본데 사람 잘못 봤어. 반반 결혼하자더니 우리 집에서 돈 나오는 거 보고 속물짓 하는 것도 웃긴 거 알아? 뭐 1억? 진짜 미친놈 같은 집안이다. 내가 미쳤다고 그걸 해가니? 너네 그 거지 같은 집에 시집 올 여자가 불쌍하다. 정신병자 너네 엄마랑 잘 살아봐. 아줌마도 효자 아들 데리고 잘 사세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빠가 밖에 계시다가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와 그 엄마는 놀란 얼굴이 되었고요. 장인어른,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전부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실수한 게 있어서 사과하겠다고 왔는데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놈 엄마도 우리 아빠가 오실 거라고는 예상 못하셨는지 어버버거리며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아빠는 제자리 옆에 널브러진 물컵을 보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뭐 오해? 사과한다는 양반이 우리 딸한테 물세례를 해? 너 이놈!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아줌마도 마찬가지요. 내 딸한테 앞으로 연락하면 둘 다 가만 안 둘 테니 명심해요. 너 이놈 한 번만 내 눈에서 눈에 띄면 진짜 내 손에 혼날 줄 알아! 아빠는 그리 말하시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별이 이상한 집구석을 다 봤네. 어디 그 집 아들 장가 멀쩡이가 하나 두고 보자. 너 저런 놈이랑 결혼 깨진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 파혼!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혼하면 더 복잡할 뻔했어. 저놈 또 연락하면 그때는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서운한 거 아니었어요? 아빠랑 엄마는 저 인간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너한테 껌뻑 주고 잘한다니까 마음에 들어 했던 거지. 이딴 집구석인 거 알았으면 얼굴 볼 생각도 안 했을 거다. 너한테는 정말 잘된 일이니까 마음 잘 주스르도록 해.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후 당연히 그놈이 매달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하는 거 저희 아빠가 전화기에 대고 쌍욕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더니 서서히 연락이 끊어지더군요. 그렇게 난리를 겪은 후 그 인간과는 완전히 헤어졌고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결혼은 그놈이 반반 결혼이 뭐니 언급할 때부터 망하는 게 예정된 결혼이었던 듯 싶어요. 제가 돈만 반반하지 말고 모든 걸 반반하자 하니 그 인간이 발끈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돈을 보태주지 않았어도 아마 그 집에서는 제 돈을 어떻게든 뜯어내보려고 안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본인 엄마에게서 독립도 못한 미숙한 마마보이인 걸 저는 왜 사귀면서 몰랐던 걸까요? 정말 결혼 준비하면서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을 너무 많이 대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결혼한 친구들이 후회하며 했던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는 이런 인간인 줄 몰랐다 하고 후회하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 전에 파혼하게 된 거니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얽히지 않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반반 결혼이니 셀프 효도니 이런 거 저는 현실성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결혼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를 해도 남자가 자기 부모에게 휘둘리면 답 없습니다. 여자가 어지간히 똑 부러지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는 아직도 남편과 시가에 미치고 들어가는 게 태반인가 봐요. 암튼 저는 이런 이유로 당분간은 독신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혼은 하기 싫네요. 돈벌이하고 혼자 살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요.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결혼 앞둔 미혼분들에게 도움되는 사연이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